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약간 조정을 받아요. 근데 필요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발생했었던 호재거리들이 있죠. 첫 번째 문제는 5만 원대의 호재가 나오지 않았다. 올라가면서 호재가 나왔다. 첫 번째 호재가 나왔었던 게 여기입니다. 7월 28일. 이때 테슬라로부터 파운드리 수주, 23조짜리 파운드리 수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HBM에 대한 퀄 테스트까지 통과가 됐죠. 이 두 가지 호재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끝이 뭐라 그랬죠? 실적이 좋아졌을 때라 그랬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졌나요? 이렇게 보면 뭔가 23년도 대비해서 뭔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30조 정도의 이익을 내는 건 평균적인 이익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했죠. 23년도 대비해서. 근데 23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하이닉스를 보면 더 극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때요? 적자부터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HBM이라는 미래 성장성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작용을 했을 때 발생을 한다고요. 근데 23년도에 주가가 100% 올라왔고 24년도에 고가를 찍고 빠지면서 한 10달 정도의 조정을 보였고 그 이후에 25년도 지금이죠. 고가 돌파를 6월달 이후에 하면서 시세 구간이 강하게 발생했고 50만 원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적이 나빴을 때 올라가고 실적이 좋았을 때 빠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AI 사이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AI 때문이니까 AI 사이클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었을 때 시세 구간이 더 길어진다. 그럼 길어지면 당연히 상승폭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데 필요한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조정을 받느냐?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 이격이 발생한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호재가 발생은 했지만 실적보다 주가가 즉 가격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미증시에 적용을 시키면 어때요? 미증시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매하지 말아라.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제 다 올라왔다. 이게 아니라 이격을 좁히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더 극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래요. 실적 성장성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간별로 조정을 보이죠. 이 구간 한 번 조정받으면 30% 이상이에요. 이런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온다고요. 이런 구간별로의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위한 미래 성장성이 꺾였느냐,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HBM 관련된 모멘텀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멘텀은 더 강해졌습니다. 왜? 엔비디아에서 지금 뭔가 가공 자본을 만들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엔비디아에서 오픈 AI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가지고 엔비디아 GPU를 사고 오픈 AI는 그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은 엔비디아에서 나가고 다시 실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순환출자 구조예요. 이게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왜? 수요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드는 연간 생산 능력인 40에서 50만 장 정도 규모보다 곱하기 2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식시장은 그리고 요 내용을 그대로 선반영시키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HBM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GPU 수요가 늘어난다? 곱하기 2가 된다? 그럼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장에도 이격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조정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엔비디아 같이 실적 성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이런 정도의 조정은 받는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야 돼요? 아니에요.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을 보잖아요. 제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외국인들 한번 보세요. 뭐 단기간에 이것 좀 나왔다고 뭐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7만 원을 돌파할 때 계속 매수 구간하고 9만 원을 돌파할 때 하루에 1조 8천억씩 이렇게 사버려요. 이거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쭉 이렇게 볼게요. 특정한 가격대 7만 원을 돌파할 때도
매수세 몰리고 8만 원 돌파할 때 1조 1천억 하루에 그냥 꼽아버리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4조 8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에 대한 것도 보셔야 되는데 환율 지금 1,440원입니다. 환율 높으니까 뭐 환율 1,500원 간다, 1,600원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자고요. 환율은 1,500원 갈 수도 있고 1,600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한국 경기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기업 측면에서는 사실상 좋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수출은 원화 기반한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환율이 높은 게 나쁘지 않죠. 가격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을 토대로 원화 표시 실적을 냈을 때 실적이 환율이 높았을 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무언가 한국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달러 가치가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환이라는 건 어때요? 교환 비율이잖아요. 원화 얼마에 달러 얼마.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을 찾을까 이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 국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겠습니까? 상승 기간이 길어집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다시 안정적인 움직임까지 내려올 테니까. 단 이 구간에서 한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커질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무언가 문제가 됐을 때 미국까지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까요? 절대 만들지 않겠죠. 자, 그럼 이런 조금 넓은 이야기는 그만하고 주가 측면에서만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주춤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었던 HBM과 파운드리 관련된 모멘텀이 깨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원익홀딩스 마찬가지고요. 심텍 마찬가지고요. 두산 테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결과 어때요? 정말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종목군들은 어때요? 신고가를 만드는 이 구간부터 시세가 강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실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보세요. 하나오션입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30%대. 언제? 8월 11일 날. 요때입니다. 요때요, 요때. 그리고 쭉 내려보면 50%대 수익 구간. 2월이죠? 요때입니다, 요때. 그쵸? 근데 매수하는 건 언제예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신고가. 지금 보면 이 가격대가 되게 형편없이 낮아 보이죠. 이렇게 보잖아요. 이 가격대 자체가 올라온 거다. 이거 상한가예요. 24년 11월 7일. 이때 거의 상한가를 쳤습니다. 보세요. 20%대 상승 구간이 나온 거고 쉬었다가 또 올라갔어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 잡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 또 잡고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 구간 잡은 결과 57%대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진 거죠.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여기서 가격대를 지키고 있으니까 매매 구간을 계속 잡죠. 이게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매 구간을 계속 잡게 된 거고 조선주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 한번 매매해서 13%대 수익 구간 만들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하는 게 아니죠. 확인하고 하죠. 삼성전자도 제가 5만 원대 매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5만 원대 매수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고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확인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았죠. 87,8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얼마? 15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죠. 저는 안 팔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삼성전자의 추세가 꺾이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연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이렇게 튀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했어요? 반도체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내용을 그대로 선반영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가격대를 잡은 결과
대략 3개월 동안 76%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이유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것을 토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봅시다.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추세가 꺾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이런 것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은 대세 상승장 초입에 있다. 아직 버블은 오지 않았다. 그럼 버블이 깨지는 건 언제예요? 실적이 나올 때. 그리고 실적이 삼성전자 기준에서 실적이 나오는 건 최소한 26년 말은 돼야 됩니다. HBM이 들어가서 그 HBM에 대한 실적이 터지고 연간 실적이 최소한 하이닉스보다 생산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볼까요? 하이닉스 보면 제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실적 보면 어때요? 하이닉스의 실적 올해 40조가 예상치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최소 40조 이상은 터져야 돼요. 근데 아직 올해 예상치가 30조 초반이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내년도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년 어렵다는 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기 어렵다고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면 어때요?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졌었던 24년도 때 어때요? 23조 원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정작 주가는 어떻습니까? 24년도에 고가 딱 찍고 조정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상보다 AI 투자가 길어지니까 상승 기간, 즉 실적이 유지되는 기간이 좋아질 것을 보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를 봤을 때 23년도부터 24년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 주가 상승. 이때 한 4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실적 확인 이후에 나오는 2파 상승이 나오는 것.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나오는 1파 상승세. 정작 상승 기간, 상승 폭을 보면 하이닉스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아야 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팔아야 될 때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두산테스나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계속 시세 구간에 있습니다.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는 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우리 이 정도 상승했는데 이 정도 조정, 그리고 최소한 22평 수렴하는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고, 22평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 실시간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 끝나고 제가 매일매일 시황 점검을 해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하나예요. 강세장이라도 조정은 필요하다. 이격이 발생한 점,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 10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 심리적인 조정도 있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주도주가 변화 없다는 점. 아니었으면 신고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튀면서 순환매를 돌리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 계속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강했었던 조선주들 올해 들어서 계속 강하죠. 근데 조선주가 신고가를 처음 치기 시작한 건 23년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한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더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한 거지, 애초에 처져 있었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게 아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 단 주도주 변화 없이 타점 공유할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상승 추세, 대세 상승장에서는 얼마나 주식을 보유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상승장에서도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해야 되고요. 주도 섹터는 조선원전, 반도체, 로봇, AI 관련주 딱 이 안에서만 돌리는 거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3개월 보유에서 70%대. 이거 말고 AI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는 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 인프라 투자는 한국에서 변압기 수요를 일으켰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뭐 재룡전기, 뭐 재룡산업 이런 종목군들인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볼게요. 지금 상황은 형편없지만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에서 어때요?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진다. 작년 상황이지만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 틀 안에서 놀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인프라 투자가 끝났으면 당연히 원전, 즉 전력 생산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갔겠죠.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24년도부터. AI 시작된 게 23년도부터고요. 그리고 24년도가 되니까 미국에서 SMR의 주가가 튀기 시작하죠. 그런 결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올해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어서 튄 결과 상승세 150%대 7월 28일 그리고 쭉 내려보면 180%대 7월 1일 이렇게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이 틀 안에서 돌아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올라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언제까지 올라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 단기간에 주춤하고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저 고가 보고 떨어질 때 매도하고 다시 반등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는 거 보세요.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한 결과 지금 이미 60%대 수익 구간에 보유하고 있고 그 전에도 180%대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삼성전자 관련주들에 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 먼저 보라 그랬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좋더니 조정을 주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막 마진율이 70%씩 이래요. 이런데도 조정을 줍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선반영되는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끝이 나는 건 실적이 잘 나왔을 때다.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1파 상승이라고 보는 거고 그 1파 상승의 끝은 한참 남았다. 최소한 26년도에는 아니다. 그쵸? 초반 중반까지도 아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관련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잡을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